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유심히 듣다 보면 세상은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 대부분은 예의의 문제였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데다가 우리네 삶에 드리워졌던 문제들의 대부분은 서로 예의만 조금씩 더 갖췄더라면 결국엔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일 테니까요. 제 나이 그리 길지 않은 30대 중반, 이런 제 삶에도 예의 없는 인간들로 인한 폭풍이 한바탕 거세게 몰아친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예의 없는 인간들은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죠. 사연 보내는 저의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종의 자수성가를 이룬 당찬 여성이에요. 비록 가난했지만 친정 부모님의 금술만큼은 워낙 좋았던 탓에 아래로 남동생이 셋씩이나 있는 맏딸이기도 했어요. 형제들 다들 어른이 된 지금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제 편이 되었다지만 어린 시절의 사정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장정 2, 3인분을 혼자서 먹어치우는 남동생이 셋이나 있다 보니 가뜩이나 가난했던 친정 살림살이는 식대를 대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처지였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역설적이게도 가난으로 인해 품게 된 꿈이었죠. 다른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혀 등교시킬 때 제 친정어머니께서는 시장에서 골라 몇천 원짜리 구제 의류를 사다가 저를 입히셨거든요. 그런 옷들의 대부분은 제 취향에는 맞지 않는 촌스러운 옷이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예쁜 옷을 향한 관심이 많아지게 됐고, 그러다가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으로까지 마음의 자리를 잡았던 거죠. 하지만 전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으니까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딸 자식이라는 이유로 대학을 보내주지 않으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학자금 대출이자마저 갚을 여력이 없었던 만치 가난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전 대학을 가는 대신 어느 디자인 의상실의 고졸 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곳에서 재봉틀을 배웠고 또 디자이너 선배들의 어깨너머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남편과 처음 만났을 무렵은 제가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가장 힘들었을 시절이었어요. 고졸 사원 신분이었기에 툭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급여 또한 너무 적어서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빠듯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남편은 저에게 큰 의지가 됐어요. 남편은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생산직 직원이었는데 똑같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희는 서로를 위하고 힘이 되어주며 힘든 시절을 이겨냈죠. 하지만 쉽게 결혼을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제 삶의 반전의 계기는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고졸 사원이라는 차별로 인해 제가 회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뒤 시리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저보다 먼저 결혼해 딸아이를 키우고 있던 남동생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속만 끓이면서 허송세월 보낼 거야. 누나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성공해야지. 성공이 어디 말만큼 쉽기만 하다면야 나도 걱정이 없겠네. 세상은 생각처럼 만만한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할 거면 돌아가. 너 아니어도 힘들다 누나. 그러지 말고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딸 키우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데가 정말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다른 부모들처럼 내 딸도 풍족하게 키우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 중에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뭔 줄 알아? 우리 딸한테 좋은 인형 하나 제대로 못 사주는 거야. 에휴, 아무튼 딸 바보라니까. 일단 알았어. 내가 이번 명절에 인형 선물 사들고 고향 내려갈게. 인형이 비싸봤자 얼마나 하겠어. 내 말이 그 인형이 되게 비싸다니까. 물론 공장에서 만든 저렴한 인형들도 많지. 하지만 요즘 환경 호르몬이 다 모다해서 저렴한 인형은 안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주문 제작 인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돈이 좀 크게 될 것 같더라.
인형 하나에 적어도 몇만 원씩은 하고 크고 비싼 건 몇십만 원씩도 한다니까. 심지어 인기가 너무 많아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래. 요즘은 장난감을 사더라도 자녀 건강을 신경 쓰는 시기니까 누나도 한번 도전해봐. 누나 재봉틀 잘하잖아. 그래서 알아보니 주문 제작으로 판매되는 수제 봉제 인형이 실제로 꽤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동생 말대로 인기가 너무 많아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었고요. 마침 의상실을 다니며 재봉틀과 나름의 디자인 감각을 배워두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수제 봉제 인형을 제작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대박이 난 덕분에 지긋지긋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벗어나 비록 낡았지만 햇볕 잘 드는 전세 빌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죠. 햇볕 잘 드는 전세 빌라로 이사하던 바로 그날은 제가 마침내 결혼을 꿈꾸게 된 순간이기도 했어요. 힘껏 이사를 돕는 남편을 보며 이 집에서 저 남자와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 남자를 꼭 닮은 아이랑 함께 살면 더 행복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제가 먼저 청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 만난 자리부터 시댁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의 여동생들인 시누이 셋이서 저를 반갑게 맞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문제는 바로 다음에 이어진 상황들이었어요. 시누이들은 처음 본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앉아라 하는 한마디 인사말조차 없이 오직 제 가방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거든요. 언니, 그 가방 뭐예요? 당연히 비싼 거겠죠? 혹시 명품인가? 하지만 전 마트에서 큰맘 먹고 산 10만원짜리 저렴이 가방이라는 대답을 끝내 하지 못했어요. 제가 대답할 겨를도 없이 둘째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가 제 가방을 낚아채더니 멋대로 뒤적이기 시작했거든요. 가방에 화장품이 엄청 많네? 역시 자수성가한 사람은 티가 나도 난다니깐. 하긴 인터넷 쇼핑몰도 사업인데 사업 가면 잘 꾸미고 다녀야죠. 이거 립스틱은 어디에서 산 거예요, 새언니? 색깔이 딱 내 스타일인데 한번 발라봐도 괜찮겠죠? 그렇게 말한 막내 시누이는 자기 멋대로 립스틱을 지 입에 발라버렸습니다. 제 허락은 받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여성 애청자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허락도 없이 남의 립스틱을 바른다는 건 주인 입장에서는 꽤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꺼림직한 기분도 들게 마련이고요. 근데 심지어 그날 막내 신우는 제 립스틱을 허락도 없이 발라보는 것도 모자라서는 자기 마음에 꼭 든다며 지 주머니에 슬쩍 넣어버렸어요. 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던 입장이었던 저는 불쾌한 심정을 섣불리 드러낼 수는 없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제 립스틱을 왜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러자 막내 시누이는 뻔뻔하게 발뺌을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요? 립스틱 바르자마자 가방에 다시 넣어놨잖아요. 가방 한번 잘 찾아보세요. 거기 어디 들어있을 거예요. 분명 자기가 슬쩍 해놓고서는 발뺌하는 막내 시누이의 모습이 어찌나 얄밉게 보이던지 마침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쫓아나오면서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고 또 그제서야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는 아주 한술 더 뜨는 사람이더라고요. 초면에 결례가 많았지. 우리 딸들이 워낙에 구김살 없이 자라가지고 사람들하고도 금방금방 친해지고 그래. 원래 여자들끼리는 가방에 뭐 들고 다니는지 화장품은 뭘 쓰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거잖니. 새아가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꺼내서 보여주려무나. 나도 새아가 될 사람이 사치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볼 겸. 거기에 대고 전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하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방 속 물건들을 테이블에 주르륵 펼쳐놓고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보여주었는데요.
새아가 될 사람이 사치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순 거짓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제 파운데이션 하나를 주머니에 슬쩍 넣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던 저는 시댁을 떠나는 길에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물어봤어요. 솔직히 나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결혼 허락받으러 온 입장이라지만 아직 결혼 전이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이들도 내가 어려운 손님일 거잖아. 근데 어떻게 자리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가방부터 헤집어 놓을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집이 당신 집처럼 워낙에 가난했잖아. 어릴 적부터 좁은 집에서 옹기종기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화목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집안이라고 할까? 엄마랑 동생들도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당신을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게 행동했던 거지.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 물건을 주머니에 몰래 슬쩍 넣는 건 좀 지나친 일 아니야? 가지고 싶으면 차라리 말이라도 하던가. 특히 막내 신우 좀 심했어. 당신은 남자라서 잘 모르겠지만 남의 립스틱 허락도 없이 함부로 바르는 건 진짜 무례한 행동이거든. 에이, 막내잖아. 늦둥이고 집안에서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서 그래. 당신이 좋게 이해 좀 해주라. 엄마랑 막내가 가져간 화장품은 내가 새로 사줄게. 네, 갓 20살 된 늦둥이 막내 신우이야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막내 신우이 혼자뿐만이 아닌 시댁 식구들 전부가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전 솔직히 그날의 사건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끼리도 남의 물건 함부로 막 가져가지는 않는데 처음 보는 사람의 물건을 막 가져간다는 건 분명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데다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수제 봉제 인형 사업이 자꾸만 번창하는 통에 결혼 준비에 마냥 시간을 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결혼 준비를 서둘렀지만 시댁 식구들과 똑같은 갈등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은 바로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관심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결혼 준비하는 내내 손지갑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또한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이상함을 느꼈으면서도 결혼을 계속 추진하게 된 건 신혼집과 시댁이 왕복 몇백 킬로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만큼 자주 얼굴 보고 살 일도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된 저희 부부는 일전에 제가 이사했던 햇살 잘 드는 전세 빌라에 신혼집을 꾸렸어요. 혼수도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알뜰살뜰하게 채워놓고 나머지는 저희 부부가 자취하며 원래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들여왔죠. 남편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던 데다가 저 또한 아직은 사치를 부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다만 당시 저는 단 하나 일생일대 사치를 아주 큰맘 먹고 찌르기로 했어요. 그 사치는 바로 당신 혹시 서운하지 않아? 우리 결혼 말이야 너무 검소하게 치렀잖아. 아니야, 그런 허례허식이 뭐 중요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난 당신한테 큰 거 안 바래. 부부로서 양가 부모님이랑 식구들한테 서로 잘하면서 한평생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뿐이야. 예쁜 말만 골라서 하기는. 근데 어쩌지? 난 우리 결혼에 서운한 점이 딱 하나 있는데 당신이란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꼭 해주고 싶었던 선물을 아직 못 해줬거든. 왜 일전에 당신이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잖아. 매일같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나갈 새 차를 직접 만들면서 정작 당신은 쭉 중고차만 타왔었지. 새 차를 한번 가져본 적이 없다고. 그게 너무 한이 되어가지고서는 새 차를 가져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그거야 그렇지만 내 처지에 새 차는 언간생심이지. 당신처럼 좋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결혼도 못했을 거야. 난 그니까 새 차 같은 건 없어도 돼. 아니,
있어야겠어. 당신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라도. 나도 당신이랑 비슷한 생각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던 거였거든. 남들은 다 좋은 옷 입고 학교 다니는데 나만 시장통 구제오류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거라고. 그래서 난 당신한테 새 차를 한 대 뽑아줄 생각이야. 동병상련을 겪은 평생의 반려자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그 길로 저는 남편을 자동차 매장으로 데리고 가서는 소나타 한 대를 뽑아줬어요. 마음 같아서는 벤츠니 아우디니 하는 멋들어진 외제차를 뽑아주고 싶었지만 장차 돈을 모아서 집도 넓혀가고 태어날 아이들 양육비도 미리 저축해두려면 소나타 정도가 한계였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제가 사준 소나타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시승했고 저 또한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베푸는 건 사치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이처럼 행복하게 시작됐지만 그 행복은 오래지 않아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추진하던 당시 전 저희 신혼집과 시댁이 왕복 몇백 킬로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었어요. 거리가 먼 만큼 얼굴을 마주하게 될 일이 별로 많지 않을 테니 시댁과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보기 좋게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무척 자주 찾아왔고 그때마다 매번 전 가시방석이었으니까요. 참 잘해놓고 산다. 하긴 요즘 젊은 부부들은 우리 때랑은 달라서 이것저것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산다고들 하더구나. 말은 칭찬이었지만 집을 둘러보는 시어머니 눈에는 늘 다른 생각이 들어있었어요. 이 물건 저 물건 괜히 만지작거리고 기웃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뭐 얻어갈 거 없나 하는 사람이었죠. 그날 시어머니가 눈독을 들인 살림살이는 마침 며칠 전에 새로 마련한 참이었던 그릇 세트였어요. 어머나, 이건 전에 못 보던 그릇인데? 이번에 새로 산 모양이구나. 어디서 샀어? 백화점? 얼마 주고 산 거야? 아무래도 이런 건 많이 비싸겠지? 어머니, 저희 백화점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홈쇼핑에서 싸게 팔고 있길래 한 세트 마련한 거고요. 전에 쓰던 그릇들은 제가 처녀적부터 쓰던 거라 너무 낡아가지고요. 설거지하다 자주 깨지길래 큰맘 먹고 싸게 바꿨어요. 이렇게 좋은 그릇을 홈쇼핑에서 싸게 판다고? 세상 참 좋아졌다. 예, 우리 때는 그저 그릇 하나 바꿀라 치면 온 시장통을 몇 날 며칠 발품 팔아가며 고민해서 사오고 그랬는데. 그럼 어머니, 마음에 드시면 홈쇼핑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저희도 얼마 전에 주문한 거라서 아직 팔고 있을 거예요. 무슨, 내가 나이가 몇인데 홈쇼핑을 하겠니? 전화번호 알려줘봤자 나 같은 늙은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서는 주문을 못해. 얼마나 복잡스러울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얘. 솔직히 핑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분명 핑계였어요. 시어머니가 평소 TV로 홈쇼핑 채널을 즐겨본다는 걸 전 뻔히 알고 있었기도 했고요. 정 홈쇼핑 주문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면 시댁에 함께 사는 막내 시누이한테 부탁해서 주문해도 되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다 덮어놓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속셈이야 뻔하죠. 그 그릇을 자기 달라는 거.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른 집 살림살이도 아니고 신혼부부 살림살이에 욕심을 내는 건 대체 무슨 경우냐고요. 그래서 전 애둘러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욕심을 거두지 않더라고요. 정 그러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주문해드릴게요. 시댁 주소로 배송시키면 되는 거죠? 어머님, 카드만 주시면 돼요. 주문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에휴, 아니다. 괜히 신경 쓸 거 없다. 늙음하게 새 그릇들 가져다 뭐에 쓰겠어?
먼저 떠난 영감 제사상 삐까뻔쩍하게 차려줄 것도 아니고. 에이구, 갑자기 영감이 보고 싶네.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여정 나 혼자 이승에 살아있는지 원.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빤히 쳐다보며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둥,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가난하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둥 아주 노골적인 신세 한탄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겠냐고요. 못된 며느리 되기 싫으면 당장 그릇 가져다가 바치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냐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그날 일단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며칠 뒤 제가 퇴근해보니 시어머니가 눈독 들였던 그릇 세트가 홀라당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 짓이더라고요. 아까 낮에 우리 엄마 왔다 가셨어. 집에 당신이 없는 것 같다길래 잠깐 들어가 계시라고 비밀번호 알려드렸지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낳아준 친부모라도 나랑 결혼한 이상 어머님이랑 우리는 각각 다른 가정이잖아. 근데 비밀번호를 함부로 막 알려주고 그러면 어떡해. 어머님도 그래. 주인 없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물건을 멋대로 집어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행동이냐고. 그러자 남편이 사람 좋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멋대로 집어간 거 없어. 다 내 허락받고 가져가신 거지. 엄마가 다시 전화 와서는 집에 그릇이 낡아서 쓸 게 없는데 어쩌냐고 그러시잖아. 자식된 입장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싶길래 그냥 가져가시라고 한 거고. 아니 집 문서 땅 문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겨우 그러실 뿐이지 뭐 어때. 아무튼 일단 가져가신 건 어쩔 수 없고 오늘부로 현관 비밀번호 다시 바꿀 테니까 어머님한테는 다시 알려드리지 마. 집에 찾아올 일 있으면 당신이나 나나 누구 한 사람만 있을 때 찾아오라고 말씀드리고 가급적 미리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라고도 말씀드려. 그게 서로에게 예의야. 아무리 아들 며느리 집이라고 해도 여긴 신혼집이잖아.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단돌이 지었어요. 몇백 킬로씩이나 떨어진 시댁에 찾아가서 그릇 세트를 돌려받아올 노릇도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다시는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편에게 신신당부하는 쪽을 택한 거죠. 하지만 이후로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비록 시어머니가 아무도 없는 신혼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 버리는 일은 없어졌지만 찾아오실 때마다 제 살림살이를 향해 노골적으로 눈독을 들이는 일은 계속되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친구에게 선물 받은 커피 포틀에 탐내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청소기에 눈독 들이지 않나 하다 심지어는 수건이나 화장실 휴지 같은 자잘자잘한 살림살이까지. 그때마다 매번 남편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살림살이를 시어머니에게 퍼주었고 전 그때마다 매번 남편을 다그쳤지만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수제 봉제 인형에 눈독을 들인 것이었죠. 아이고 인형 참 예쁘다 얘. 가져가서 우리 손주들한테 선물하면 딱 좋겠구만.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 인형들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중으로 고객님들께 택배 붙여야 되거든요. 괜찮아. 까짓 거 인형이야 새로 만들어서 팔면 그만이지 않니. 돈보다야 가족이 훨씬 중요한 법이고 또 아닌 말로다가 다들 고만고만 가난하게 사는 우리 손주들이 언제 또 이렇게 예쁘고 좋은 인형을 가져보겠어. 안 그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인형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들어요. 고객님들이 얼마나 인형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배송 못 보내면 고객님들한테 항의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제가 열심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며느리 사업까지 지장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불쾌한 기색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싫으면 말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넌?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네 살림살이 커덜내는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얘. 그 말에 결국 전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솔직히 다 터놓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희 집에서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간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두 번이어야 꾹 참고 넘어가죠. 매번 빈손으로 오셨다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셨잖아요. 이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목소리를 높여? 생사람 잡지 마. 난 내 맘대로 집어간 적이 없다. 하나하나 우리 아들 허락받아가면서 어렵게 받아갔을 뿐이지. 에휴, 인형 주기 싫으면 말어.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그래, 네 똥 굵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가셨고 전 그날 밤 남편과 아주 대판 다퉜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도 지 엄마 편이더라고요. 너무 야박하게 좀 굴지 마. 우리 집 가난한 거 알잖아. 시어머니가 알뜰살뜰한 분이면 며느리한테 돈 해달라고 손 벌릴 일도 없고 좋지 뭐. 그리고 결혼할 때 이미 다 얘기했던 거잖아. 우리 식구들 유독 사이가 화목하다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라고.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문화를 따를 줄도 알아야지. 대체 내가 뭘 야박하게 굴었다고 그래. 신혼부부 살림살이에 눈독 들이는 어머님이 자꾸 선을 넘은 거지. 심지어 오늘은 며느리 사업에까지 문제 일으킬 뻔했어. 이런데도 내가 야박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 너무한 건 어머님이잖아. 아이, 그럼 차라리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드리던가. 다른 집들은 몇십만 원씩 매달 드린다던데 당신은 그런 적도 없었잖아. 없이 사는 며느리도 아니고 살 만큼 사는 며느리가. 그래?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한번 드린 적 있니? 뭐 잘했다고 트집이야 트집은. 정 어머님 용돈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신 우리 친정에도 똑같이 용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한 번만 더 어머님 문제로 신경 쓰게 만들어봐. 그땐 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그랬더니 기죽은 남편이 제 말 그대로를 시어머니에게 일러다 바친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에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어요. 순간 좀 크게 싸움이 나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뜻밖에도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아범한테 얘기 들었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해. 딸 자식만 시집 보내봤지. 아들 장가 보내서 며느리 얻은 건 처음이라서 내가 눈치가 없었던 모양이야. 괜히 분란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고 아범도 결혼이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러는 것일 테니 너무 미워하지는 말려무나. 그렇게 말한 시어머니는 직접 쪄온 떡을 제게 건네고는 두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서니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있더라고요. 당신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시부모 입에서 기어이 잘못했다는 말 듣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시원하냐고. 난 이렇게 가슴이 미어져 나가는데. 그니까 당신이 진작 중간에 처신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아무튼 오늘 어머님 싸우신 떡 보고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니까 앞으로는 더 문제 생긴 일 없게 잘하자. 당신한테만 잘하자는 얘기 아니야. 나도 노력해 볼게.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니가 굳이 저희 집 살림살이에 눈독 들일 일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썼죠. 하다못해 휴지를 하나 사도 1+1을 사뒀다가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면 하나를 손에 들려드리는 식이었죠. 시조카들을 위한 수제 봉제 인형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만들어서 선물했고요. 덕분에 저와 시댁의 관계는 한층 더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막내 시누이가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전부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얘기 들어서 알지? 우리 막내가 이번에 시집을 가게 됐어. 그래서 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길래 이렇게 찾아왔단다. 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범이 끔찍하게 아끼는 늦둥이 막내 여동생인데 저도 새언니가 돼가지고선 아무것도 안 해서 시집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전 혼수를 조금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어요. 세탁기나 텔레비전 정도, 남들이 흔하게 하는 결혼 선물 정도 챙겨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내 신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직 결혼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결혼의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결혼까지 이어지려면 데이트도 더 많이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또 나중에는 예비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입고 나갈 옷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새언니. 그 말은 지금 제 옷을 빌려달라는 뜻인가요, 아가씨? 아가씨랑 전 나이 차이가 있어서 스타일이 잘 안 맞을 텐데요. 그건 걱정 마세요, 새언니. 저희가 또 연상연하 커플이거든요. 남자친구 나이가 언니 나이 정도 돼요. 그래서 남자친구 취향 맞추려면 언니 옷이 올드해서 딱인데 솔직히 제 취향은 좀 달라서 촌스러운 옷들 굳이 돈 들여서 사기가 아깝더라고요. 아가씨, 아직 어려서 철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요. 사람한테 부탁을 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조심스럽게 부탁해도 모자랄 판에 올드하고 촌스럽다는 말로 저한테 상처 주셨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부탁 들어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옷은 빌려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가씨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세요. 그러자 세 시누이 모두 저를 싸하게 흘겨보며 자리를 떠버렸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저 들으라는 듯 중얼거리며 가버렸어요. 요즘 고분고분 잘하길래 좀 예뻐해 줄라 했더니만 기어이 본색을 드러내네. 아주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시댁 식구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아이고. 그의 설날은 며칠 앞둔 어느 날 막내 시누에게 옷을 빌려주지 않았던 이유로 쭉 조용하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며칠 있으면 설날이잖니. 이번 설은 너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고 미리 준비해 두거라. 이번 설을 저희 집에서 샌다고요? 명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명절이면 선물용 인형 주문이 엄청 많아져서 저도 대목이라 바쁘다고요. 우리 집이 공사를 들어가게 돼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집이 워낙에 낡아가지고서는 외풍 때문에 추워서 겨울을 날 수가 없겠어서 이참에 이중창 설치하기로 결정했어. 우리 딸들도 다 같이 가서 설 보낼 거니까는 그렇게 알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댁은 월세를 사는데 이중창 설치 공사를 집주인이 아닌 시어머니가 결정했다는 것부터가 미심쩍었고요. 이중창 설치 공사를 굳이 명절 끼워서 한다는 것 또한 미심쩍었고요. 막내 시누이야 결혼 전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미 시집간 첫째 둘째 시누이도 제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근데 역시나 들이닥친 시누들과 시어머님은 제 옷장부터 열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새언니 가짜 부자인 것 같아. 난 뭐 대단한 명품들로 채워져 있을 줄 알고 기대했더니만 좋은 옷은 몇 개 없고 다들 고만고만한 옷들이네 뭐. 그러자 둘째 시누이가 대답했어요. 이런 빌라 사는 처지에 명품이 몇 개나 되겠어. 막내 데이트할 때 입고 다닐 옷만 얻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만 궁시렁대고 제일 좋은 걸로 내가 골라봐. 한편 막내 시누이는 제 옷을 골라서 입었다 반복하며 툴툴댔죠. 연상 남친 만나기 참 힘들다.
진짜 한창 예쁠 내 나이에 이런 올드하고 촌스러운 아줌마들 옷이나 입어야 된다고 내가. 남친네 집이 돈만 안 많았어도 내가 이런 짓까지는 안 해. 그리고 역시나 이런 자리에 빠질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일단 억지를 써서라도 빌려다 입은 다음에 빌려간 옷들 쓸모가 다 하거들랑 나한테 주렴. 엄마 입고 다니게. 너희 새언니한테는 입고 다니다가 옷이 상해져 버렸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옷 버렸다는데 꼬레지가 어쩌겠어. 신우한테 청구서 보낼 것도 아니고 엄마야 뭐 며느리 안 보는 데서 잘 입고 다니면 그만이고. 심지어 그날 제 혈압을 가장 솟구치게 만들었던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제 옷을 골라줬거든요. 이에 격분한 저는 당장의 옷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오늘 저희 집 찾아온 목적이 명절인가요? 아니면 제 옷인가요? 또 그놈의 말버들 아주. 애초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군데. 네가 막내한테 얌전히 옷만 빌려줬어 봐라. 이럴 일도 없었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시댁공 산다는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식구들 다 물고 와가지고 이러는 게 잘하는 건가요? 저요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이랑 관계 개선해보려고 그동안 노력 많이 했다고요. 그런 저한테 꼭 배신으로 돌려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는 너야말로 시댁 식구들한테 자꾸 야박하게 굴면 뭐 속이 시원하더냐? 잘 먹고 잘 살면 베풀고 살 줄도 알아야지 말이야. 이건 뭐 놀부심보도 아니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제 사업 이제 겨우 자리 잡았고 겨우 안정됐을 뿐이라고요. 더군다나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려면 교육비담보다 저축해 놓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어머님이 가져가신 살림살이 다시 채워놓느라 돈을 얼마나 많이 낭비했는 줄 아세요? 바로 그때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속 좁게 굴지 좀 마. 옷이야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가족끼리 뭐든 나눠 쓰면 좋은 일이지.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당신 자꾸 이러면 남편 무서운 맛 보여주는 수가 있어 진짜. 알았으니까 옷도 막내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다 빌려줄 테니까 말해봐야 뭐해. 내 입만 아프지. 그날 남편은 제가 포기했다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제게 승리의 미소를 씩 지어 보이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품에 제 옷을 바리바리 안겨줬죠. 그렇게 그의 설날은 텅 비어버린 제 옷장만 남겨진 채로 끝이 났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설을 마치고 돌아가기 무섭게 저는 제 남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는데 주말에 누나 한 번만 도와줘라. 누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이에 세 남동생은 모두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대답했고 바로 그 주말에 저와 약속한 대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와 남동생들은 모종의 참교육 계획을 재차 확인하는 눈짓을 주고받았고 매형,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는데요. 데이트하러 다니려면 아무래도 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맨날 지하철 타고 데이트 다니기 여자친구한테 미안해서요. 그래서 그러는데 매형, 차 좀 나눠 쓰죠. 그 말의 순간 남편이 사색이 됐어요. 그 차는 결혼하던 당시 제가 남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뽑아줬던 바로 그 소나타였거든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천아, 누나가 결혼 선물로 뽑아준 차잖아. 나도 아까워서 잘 타보지도 못하고 쉬는 날마다 직접 손세차 다닐 정도로 애지중지했던 차란 말이야. 그니까 그거 하나만은 제발 참아주라. 천아. 이에 저는 남편이 과거 제게 했던 말을 다시금 똑같이 되갚아주며 막내 남동생에게
남편의 소나타 키를 쥐어줬습니다. 왜? 이제 와서 속 좁게 굴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제 남동생들은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을 모조리 챙겨가서는 심지어 남편이 제일 아끼는 소나타에 바리바리 싣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차마 제 동생들을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그날 있었던 일들은 시댁 식구들이 제게 저질렀던 일을 그대로 되갚아주려는 것이었고, 제가 했던 말들은 남편이 시댁 편을 두둔하며 저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사람이니 염치가 없어서 차마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보, 그동안 우리 식구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였겠구나. 당신 입에서 시댁 식구인지 도덕대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왜 나왔을지 오늘 직접 겪으면서 깨달았어.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겠다. 미안해. 남편이랍시고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가족 편만 들어서. 일단 그동안 시댁에 가져간 우리 물건들부터 하나도 빼먹지 말고 되돌려 받아와. 오늘 처남들이 가져간 물건들은 당신이 시댁에서 물건 다 돌려받으면 내가 직접 가져다 줄게. 그리고 약속해. 같은 잘못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되풀이했다간 그땐 진짜 우리 끝이야. 알았어? 그러자 남편은 싹싹 빌며 거듭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남편 노릇 든든히 하면서 시댁으로부터 절 지켜주겠다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가져갔던 제 물건들도 전부 되돌려 받아왔고요. 이후 남편은 그날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한동안 멀리 사는 시댁 식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저에게서 가져간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되돌려 받아왔고요.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게 어떤 건지 이번에 느꼈습니다. 신우들에게는 모양 빠지는 오빠가 됐지만 이번에 제대로 모양이 빠져버려서 오빠 노릇을 아예 하려고도 안 하더군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